제19차 한국인권교육포럼 2022 개정교육과정 인권이 스며들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질의응답과 종합토론 시간인데요. 아직 채팅창에 특별한 질의응답이 올라오지 않아서 먼저 종합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혹시 의견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종합토론의 주제로 드려보고 싶은 주제는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교의 문화 그리고 구조가 인권적으로 변해야 된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되어야 이제 인권 교육이 조금 더 실효성 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학교의 문화나 구조가 인권적으로 바뀔 수 있으려면 어떤 노력이 교사의 입장에서나 뭐 교육청의 노력이라든지 혹은 인권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의견을 이렇게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일 먼저 이렇게 구정화 교수님부터 이렇게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아니면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요? 네, 뭐 원론적인 이야기.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대학교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느끼는 건데, 그러니까 뭐 이 문화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개인의 실천에 의해서 문화가 형성되는 측면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개선되는 건 빠른 변화를 이끌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강제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또 반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가 갖는 영향력이 크다는 면에서 학교가 인권 친화적으로 역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법이나 제도와 방안 이런 것들이 뭐 인권위원회든 교육부든 이런 노력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에서의 어떤 제도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그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구성원들의 인식은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역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상호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하는 방법.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구성원들이 어떤 식의 인식 변화가 있어야 될지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은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이 잘 이야기해 주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그러면 현장 선생님이신 조영선 선생님의 말씀도 궁금해집니다. 네. 저는 구정화 교수님 말씀을 좀 이어서 얘기한다면 저는 중고에서는 그러니까 뭐 아까 혐오 표현 학생들 이제 교육하는 거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혐오 표현이라는 게 결국은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아서 생겨나는 일들인데 학생들한테 두발 용의 복장 같은 규제는 저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경성중학교 사례를 보면서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선생님들이 너무 애쓰시고 저도 같은 국어과 교사로서 같이 해보고 싶은 활동도 너무 많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지금 학생인권 조례에 두발 용의 복장은 규제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최근에는 용의 복장도 규제에는 금지한다라고 해서 부칙 조항이 삭제돼서 사실은 두발 용의 복장 학교에서 학생인권 조례에 따르면 규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교사의 눈치를 보면서 학생에 가서 이렇게 제안을 해야 되는 현실이 학생은 정말 갱년기 엄마의 인권을 생각할 정도로 성숙해 있는데 학교는 지금 어느 지점에 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런 학교와 안팎의 인식의 차가 학생들로 하여금 좀 혐오나 어쨌든 차별에 대해서도 좀 약간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적어도 국가인권위에서 좀 반복적으로 지금 그 권고하고 있는 두발 용의 복장, 그다음에 휴대폰 규제, 휴대폰 걷는 거를 금지하는 거,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전국적으로 일거에 풀어야 우리가 좀 뭐 인권적으로 산다는 게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이 민주적으로 토론한다고 하면서 선생님들은 휴대폰 안 걷고 두발 용의 복장 규제 안 받는데 학생들은 그런 상황에서 이 토론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학생들은 이렇게 평등하다는 지형이라고 느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일거에 좀 해소를 하고 그 다음 단계의 진도를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좀 뭔가 민주적인 대화도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좀- 초등학교 입장에서도 한번 들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좀 보완을 좀 해보자면,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또는 우리 학교사에서 왜 이렇게 인권 침해가 자주 벌어지고 있나 이런 원인들을 좀 살펴보면 뭐 다 조례를 만든 다음에 감수성을 높여야 된다, 민주적 뭐 학교 자치 조례를 만든지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비슷하게 스텝을 밟으면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질적으로 아동관이 우리가 그 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아이를 어떤 존재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죠. 아동은 인간인가? 아동은 성인과 다른가? 그러니까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서 역임을 당하고 있는가?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교사들은 배우면서 어떤 위계에 의한 어른에 대한 복종 내지는 선생님이라는 위치에 대한 절대 신뢰이면서도 명령에 따르는 구조. 그러니까 교사는 아이들을 보호하고 통제하고 하는 위치로서 규정되었던 학교 문화. 즉 아동관이 바뀌는 것이 첫 번째가 좀 필요하다. 그랬을 때 학교 문화도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될 수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한국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교육 문제에서 천착할 수밖에 없는 입시라는 구조 안에서 인권이라는 의제도 유보될 수밖에 없는 거다. 핸드폰을 뺏어야 하는 건 좀 더 나은 학습 분위기를 만들고자 함이다라는 명목으로 통용되는 거. 그리고 아까 뭐 인권 교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그것이 왜 현장에서 채택되지 못할까? 환경 교과가 그랬듯이 그 이유 역시 입시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서 학교는 왜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만 던진다면 절대 답을 찾기 어렵다. 그래서 사회 시스템은 반인권적이면서 이렇게 차별을 받고 비정규직 차별이나 기타 혐오나 이런 차별이 만연해 있는데 학교에서만 그 책임을 학교에서는 좀 더 변화해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함께 변화하는 고민을 해줘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여전히 우리 그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에 제일 정점에는 역시 평가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이 되면 이것도 자연스럽게 좀 더 어떤 질적 변화를 가져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네. 네.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게 빠르긴 하고 또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되게 거대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철학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입시라든지 평가 체제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한 번에 쉽게 확 하고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현재 상황 속에서 학교에서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소소한 실천이나 방법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혹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신 분? 네. 인권 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정서적인 부분이고 분위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 작은 실천들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경남에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학생 생활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그 학생 인권을 침해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또 인권 친화적이지 않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에 대해서 각급 학교에다가 그 전수조사한 것들을 보내고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그 생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난 3년간 했고 올해 다시 이제 그 전까지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다시 또 2차적으로 고등학교부터 지금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또 학생 자치와 맞물려 가지고 학교의 어떤 분위기들을 인권 친화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적으로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일 먼저 처음에 시도했던 것 중에 학교생활 규정에
개정이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저는 그러니까 성공사례 실패사를 좀 보면 민주적 개정이어야 하는 거다. 즉 그 규정은 예시한 대로 바로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나 절차를 거쳐서 바꿔줘요. 금방 바꾸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잘 지켜지는가? 그것이 인권의식이 향상이 되면서 생활규정이 개정되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면 역시 핵심은 자치와 참여더라. 그랬을 때 그것이 참여하면서 공동체가 함께 토론을 통해서 인권의식이 향상되기도 하고 함께 지켜야 한다는 규정도 높아지더라. 실천적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자치와 참여더라. 그런 생각하면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자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김병성 선생님이나 조희정 선생님 의견 있으실까요? 먼저 하시고. 제가 한 말씀.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서는 최근에 학교 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해서 교직원 토론이 좀 있었는데요. 아까 토론자 중에 정연아 토론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사실 학교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자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학교 생활규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생님들과 토론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학교는 결국 교육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인권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점이 정말 교사마다 다양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사가 주체가 되어서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는 좀 앞선 논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교사부터 인권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교육관에 인권 친화적인 어떤 감성이 녹아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 역시도 끊임없는 담론의 현장에 내던져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들 간에 끊임없는 토론과 담론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학교 자랑을 하자면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이런 토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교직원 회의를 하나의 의결기구로 격상시키는 그런 규정을 만들기도 하였거든요. 어쨌든 관리자의 관심과 그에 부응하는 교사들의 노력이 있어야 교사들부터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성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뭔가 저도 인권 교육을 시작하고 실천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구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는 혼자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 뭔가 인권 교육을 실천해야겠다 하면은 교사 개인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할 수 있는 방법들, 뭐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뭔가 동료 교사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관리자 선생님이나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지지해 주시지 않으셔도 옆에 친한 동료 교사가 같이 인권을 고민해 준다는 게 제게는 굉장히 큰 마음의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원학습 공동체를 좀 통해서 인권을 같이 해보거나 같이 고민을 해보거나 아니면 또 학생들하고 함께 자율 동아리로 이제 인권 동아리를 만들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러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희정 선생님이랑 김병성 선생님 해주신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에 또 교사 본인의 인권에 대한 감각, 지식 이런 이야기를 담아주셨는데 또 동료 교사와 함께 학습 공동체 만들고 협력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도 얘기해 주셨어요. 연구를 함께 하셨던 송현정 선생님께서도 아마 상상하시거나 꿈꾸어 보신 어떤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인권 교육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하시고 또 실제로 실천하시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습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그 노력들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맨 처음에 구정환 선생님께서 법제도 측면과 구성원들의 실천 측면을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어느 편이 좀 더 우선이 돼야 된다 이런 논쟁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게 뭐 예를 들면 법을 만들어서 밀어붙인다고 해서
학교에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더 심각하게 생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제도적인 측면이 보장이 된다면 학교에서 더 힘을 받아서 인권 교육을 또 진행을 해나갈 수도 있고 이 양쪽의 측면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제도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래도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희정 선생님도 교직원회가 의결기구화되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 학교 그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일부의 학교에서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이러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과 또 교사들이 조금 더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는 이 인권위의 노력도 같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렇게 포럼 진행하는 것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학교 교육의 밀착형으로 인권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또 이런 변화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리고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을 좀 많이 마련하는 것, 이것이 인권위원회에서 또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종합토론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중간에 이제 발표하실 때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인권 교과가 아무리 만들어지고 개설이 된다 하더라도 학생에게 선택받지 못하면, 뭐 학교에서 선택하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 있게 가능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기도 하셨는데요. 과연 그 학생들의 선택을 뭐 받는다라고 해야 될까요? 학생들이 이제 인권 과목을 또 학교에서 인권 교과를 선택해서 이게 정말 실효성 있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교과가 되기 위한 방안도 있을까요? 혹시 고려해 보실 선생님 계시면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네, 오동 선생님 혹시 생각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은 이 파트는 인권 교과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했을 때 중등을, 저는 초등 현장에 있지만 중등에서 어떻게 적용 가능할지가 좀 고민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서 충분히 현재 교과에서도 녹여낼 수 있고, 또는 재량 활동 시간에 인권이라는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 학습이 충분히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등에서는 교과별로 분절적이기도 하고, 보조 교재로서 활용은 충분히 뭐 각 과목에서 할 수 있겠지만 독립된 교과로 형성이 됐을 때 그거를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 상상이 교사의 문제,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과목 선택의 문제, 그 다음에 평가하고 연결시켜 가는 문제, 이런 게 저는 상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초등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거꾸로 그래서 중등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가능성의 여부. 초등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할 것 같고, 그 내용 체계화만 정리가 되면, 중등에서 현실 가능성의 측면이 오히려 제가 더 발표자지만 더 궁금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중등생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왠지 이제 이게 논의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뒤에 얘기하면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선택으로 가는 순간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제 경험들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경기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 교과서 만들었는데 그게 10년 전에 만들었는데 경기도 학교 중에 그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학교 별로 못 봤고요. 그다음에 또 어디 뭐 탈핵 교과서 전북교육청에서 만들었는데 거기서, 그리고 교과서라는 틀을 또 쓰는 순간 또 학생들한테 멀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교과서라는 형태가 갖는 제도적인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학생들이 이거를 학습해야 될 내용 요목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어느 정도 내용적으로 학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됐는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 안에 들어가는 순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혐오 표현을 막 하는 학생들도 사회 시간에 혐오 표현 발표하라 그러면 발레를 막 댑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삶과 교육의 괴리가 지금 굉장히 그 인권 문제에서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경향을 교과목으로 가르치는 건 좀 강화시킬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이 시도 자체가 우려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택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얘기들, 이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뭐 혁신학교나 이런 데들 중심으로 가능하지 않냐? 가능합니다. 근데 학생이 원하지 않는데 학교가 혁신학교라는 이름으로 깔았을 경우에 제2의 인원고 사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학교는 다른 학교는 인권 안 배우는데 우리는 이런 해가지고 뭐 요즘에 어쨌든 선생님들이 선생님 팸이에요? 여교사들은 이런 질문 받는 게 굉장히 이렇게 낯설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 이거를 어쨌든 선택의 틀 안에서 어떻게든 이거를 하려고 하는 순간 저는 좀 무리수가 발생할 확률이 되게 높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는 기본권이라고 제가 처음에 발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공통의 교육 요소에 들어가도록 설계를 하고 세팅을 해야지 이게 n분의 1이 되는 순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이거는 마치 혐오에 대해서 내가 혐오할 수도 있고 혐오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왜 제가 혐오하는 생각을 표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혐오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하거든요. 선생님 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왜 표현하면 안 돼요? 솔직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표현의 자유라는 언어를 가지고.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이것이 선택적으로 하고 있는 그거의 결과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부조차도 민주시민 교육이나 인권 교육의 큰 토대 아래에서 전체 교육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쨌든 개별적인 교육으로 주제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학생들은 제도적으로 정확히 받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그러잖아요. 인권 교육을 제가 뭐 타 학교에 가면 막 그 뭐지 이렇게 막 그 손님 오셨다고 생활지도부장 선생님도 오셔가지고 야 조용해 조용해. 그래서 인권 교육을 하는데 굉장히 서로하게 이렇게 자기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는 인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선택적으로 어떻게 뭐 외부 강사에 의해서 뭐 이렇게 몇 시간씩 이렇게 하는 순간 사실은 저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불균형 계속 학교별로 굉장히 지금 온도차가 있고 학생들별도 굉장히 온도차가 심하잖아요. 여학생들은 굉장히 젠더의식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남학생들은 그 반대의 또 이런 이야기를 훨씬 많이 듣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들을 해소하기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든 교육과정의 공통적인 부분에 이것이 어떻게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특히 중고등학교 그리고 2022 교육과정에서는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2 교육과정은 굉장히 선택을 중심에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방법이 아니라 목표인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들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 안에서 하나의 n분의 1로 들어간다는 거는 그냥 사실은 크게 영향력이 없는 방식이고 그리고 그거는 다른 교과에서도 굉장히 검증된 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택 교과로 갔을 때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더 첨언하실 말씀이나 다른 생각? 네. 저는 사실은 오늘 선생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학교에서 더 이상 인권 과목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논의나 인권에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논의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세상이 와야 사실은 그냥 인권 교육이 일상으로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인권 과목이나 인권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데 이상적인 상황이 있고 근데 학교 또 현실은 있고 학교에서 실패한 양상들은 있고 막 이러니까 온갖 것들이 다 준거 기준이 되어서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막 이렇게 고민들이 되게 많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연구를 시작하면서 했던 가장 간단한 건 뭐였냐면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 체제 속에서 10개 교과가 거의 뭐 몇십 년을 이제 체제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를 만드는 거는 어려운 현실이고 그게
교과의 어떤 구성 자체도 그렇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교과의 체계나 이런 것들이 뒤흔들리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시간들도 굉장히 오랜 시간 연구해서 정말 학교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그 안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논의 속에서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정 논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 과목이나 교과로 인권이 들어가는 건 힘들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권 과목이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의 교육과정 논의를 보면 선생님들이 이 정도라도 또는 이렇게도 안 된다라고 하는 교양 과목의 선택 과목으로라도 인권이 들어갈 여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현실이어서 이제 그런데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 성취 기준을 아까 제가 왜 발표하고 왜 그걸 했냐 그랬을 때 사실은 이제 그 법과 제도라고 했던 부분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으로서 가장 이제 조금 차근차근 보면 사실은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논의해서 또는 교사 나름의 선택 과목을 개설하거나 할 때 인권을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계신 분들은 사실은 독자적으로 그냥 인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계성을 가지고 학생들과 수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데 내가 인권을 가르치고 싶고 인권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내용 요소로 해서 학생들과 좀 수업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들을 찾아서 정리하기가 힘든 선생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그런 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달리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사실은 이제 분권화, 지역화 이런 것들이 논의되면서 지역 단위나 단위 학교 수준의 선택 과목을 많이 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학생과 선생님들이 좀 논의해서 학교 단위에서 단위 학교 수준에서 또는 이제 지역 수준에서 인권을 학교 필수든 그러니까 이게 국가 수준으로 보면 선택이지만 학교 수준이나 교육청 수준에서는 필수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논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었을 때 이 과목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이게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모든 교과에 그러니까 이게 모든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고 모든 교과에 다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인권에서 이런 소재나 이런 내용들 이런 그 주제들 이런 성취 기준들이 있으니 이 성취 기준을 기존의 교과에 나의 수업과 어떻게 연관해서 수업할 수 있는가 그런 아이디어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 과목을 딱 만들고 교과서를 만들고 하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인권 교육의 본질이나 인권에서 다뤄야 될 내용들이 왜곡될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이야기했던 방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국가 수준에서의 뭐 딱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게 선택하고 학교에서 막 움직이고 그런 것보다는 단위 학교 수준에서 또는 교육청 수준에서 필수 과목처럼 작동되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개인적인 어떤 수업 속에서 내 과목과 연계될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기준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학교 인권 교육을 더 다양하게 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과정 속에서 선생님들이 이것도 참 낡았다 새로운 내용들이 더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들어오면서 또 풍부해지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명성을 좀 가지고 성장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에 그 큰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교육과정 그 인권과 관련된 교육 과정이 이렇게 어떤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각 교과별로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교사 수준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서 본인이 어떤 교육 과정 중심의 수업 운영을 하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권 교육 과정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각 교과의 어떤 인권 교육 과정들을 접목시켜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인권적인 수업을 해 나갈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끼리 하는 종합 토론인데도 엄청난 열기가 느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하실 말씀 하시고 담고 싶으신 말씀이 참 많으시겠지만 한 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요청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씩 아주 짧게 간추려서 마무리 발언을 듣고 저희 좀 이 전체 저희 토론을 좀 마무리 종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렇게 갈까요? 그러면 김병 선생님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께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나눠 주셨듯이 사실 인권 교육을 학생들하고 함께 고민하다 보면은 그것이 정말 거창하거나 비범한 게 아니구나, 정말 일상과 닿아 있고 정말 삶 속에서 필요한 교육이구나, 이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든 학생들과 함께 하는 수업에서든 선생님들께서 많이 인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같이 실천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가지고서 인권을 계속 고민하는 수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네, 포럼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인권 수업은 재미있나? 네, 찾아가는 인권 교실에 또 인권 강사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또 인권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재밌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포럼 준비하면서도 그런 고민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좀 재밌게 살아야 되는데 재밌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이런 고민들 해 나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교과 수업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인권을 가르쳐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인권을 학생들한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와 사례 공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사례 공유해 주신 선생님들 수업 모델을 좀 훔쳐보면서 저도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처럼 인권 교육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심화 확장되어서 학교의 인권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 많은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얼마 전에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구정학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때 비슷한 시기에 현장 교사들하고 같이 팀을 꾸려서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 활동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한다고 하니 우리가 접었습니다. 왜냐하면 질적으로 훨씬 더 우수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현장에서 되게 많이 필요한 요구였었어요. 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어떤 위계성을 가져야 하는데, 초등학교 학년군에 맞게, 중학교는 어떻게, 이런 내용 체계에도 좀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현장 요구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개인적으로 인권 관련된 연구 보고서나 자료집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학문적 탐구 보고서를 넘어서서 실천적인 확장 가능성이 있는 보고서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런 걸 기획해 주신 국가인권위원회랑 진행해 주신 구정학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도 이 연구 보고서가 많이 나누어진다면 인권교육의 기준, 토론의 기준점, 내용의 기준점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연구팀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정연아 선생님 줌으로 연결해서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네.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에 이렇게 충돌하는 가치와 인권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미래 교육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고민해 주시는 걸 보고 그래도 이런 고민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희망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그렇게 제가 배운 것을 학생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권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인권 교육이 한편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서 여전히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들도 저는 아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인권 교육이 결국엔 교사들도 행복하고 또 학생들도 행복한 우리 학교를 만드는 그런 교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사들도 자기의 권리를 찾고 또 학생들도 권리를 찾고 그리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이것이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그런 학교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인권 교육을 하게 되면 할수록 학교 현장에서 배반되는 가치를 내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인권 교육 과정이 만들어진 거는 저는 진보임이 확실하지만 이것이 현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없는 거라면 또 하나의 학생들에게는 인권에 대한 무용론을 가지게 하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학교 현장을 좀 견인할 수 있는 인권 교육 과정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더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이제 막 듣고 그러면서 제가 온라인으로 저희 대학원 수업을 진행하면서 그 되게 재밌는 게 유튜브나 줌으로 수업을 하면 저희 이번 학기에 제가 15명의 선생님들하고 대학원 수업을 했는데 16 이제 화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의 4개씩 4 곱하기 4의 화면 속에 저도 그렇고 모든 선생님들의 얼굴이 다 그 동등한 크기의 방을 차지하면서 이제 토론을 막 하고 수업을 했는데 그때 어떤 선생님이 그러니까 대학원 수업이라기보다는 서로 같이 고민 나누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선생님이 5학년 담임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생기는 문제 이런 내용이 교과 내용으로 나옵니다. 초등학교에. 그래서 그날 이제 다루었던 게 노동인권 침해 문제랑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했는데 학부모 항의를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거 교육과정의 범교과 학습 주제로 다 다루도록 되어 있어요. 학부모님한테 교육과정에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서로 이제 찾아주고 그 내용들이 성취 기준과 관련해서 들어있다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니 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거고 교육과정에 있는 거를 교사가 다룬 거다 그랬더니 학부모님이 별 말씀 없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이 교사들의 수업 자율성을 훼손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은 수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자 힘이 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주 기본적으로 제하는 이런 내용들이 인권 교육이 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제가 인권위에 여러 과제들을 지금 계속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이야기한 거에 비추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어쨌든 받아들이고 재밌게 활동할 수 있도록 수업 실천과 관련한 어떤 자료나 지원 이런 것들을 현실에 적합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수업을 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좀 기존과 다른 색다른 고민들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교육부와 조금 연계되어서 조금 더 많이 논의될 실제로 좀 제대로 된 학생들이 좀 즐거워하면서 수업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뿌리 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에 교수님께서 해주신 사례가 교육과정 논의를 우리가 왜 계속하고 또 어떤 시도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준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현실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기 위해서 조금 더 상상력을 키워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희망을 잘 붙들고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생각과 실천들을 모아서 노력해야겠다는 결심을 해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저희와 함께 이렇게 걷는 동료로서 또 인권의 지평을 넓혀가는 그런 선생님들이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렇게 반가운 시간 그리고 또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전하면서 제19차 한국인권교육 포럼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했습니다.